매번 시도 때도 없이 하루에 10번은 좋게 우리 집 배를 누르는 이 할아버지. 바로 내가 사는 이 원룸의 주인 할아버지랍니다. 저는 나이 40살의 돌싱으로 돌아왔어요. 뒤늦은 37살 나이에 중매로 만난 사람과 결혼을 했지만 역시 중매로 만나서 그런지 깊게 사랑하지 못했고 오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었답니다. 그런데 결혼한다고 그동안 모아둔 돈 탈탈 털어내고 내가 먼저 별다른 이유 없이 이혼하자고 말하니 위자료 같은 것도 못 받고 그랬어. 하는 수 없이 이 원룸으로 이사와서 저녁에 잠깐 요앞 식당에서 설거지 알바를 하고 있는 실정이랍니다. 원룸은 좀 낡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. 일단 풀옵션으로 전자레인지며 냉장고며 에어컨이며 일단 필요한 가전제품은 모두 다 있었으니까요. 그리고 월세도 다른 곳에 비해서 조금은 낮은 편이었으니 저 같은 사람에게 이 원룸은 딱 안성맞춤이었고 어딜 나가도 이런 원룸을 이 근처에서는 찾을 수 없었으니 정말 집주인 할아버지에게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이 조금은 들었답니다. 그런데 이 할아버지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제가 저녁에 일 나가다 보니 아침과 낮에는 통상 집에 머무는데 아니 시도 때도 없이 왜 이렇게 배를 누르는지. 그래서 나가보면 고작 한다는 소리가 계단 청소했으니까 미끄러우니 조심하라는 둥. 오늘 오후 2시에 301호 수리하니까 시끄러울 수 있다는 둥. 이런 말은 그래도 양반이에요. 하다못해 여기 이사 온 지 2개월이 넘어가는데 아침에 자고 있는 사람 깨워서 굳이 우리 집 배를 누르며 한다는 소리가 불편한 거 없냐는 둥. 그냥 오다 가다 만나서 해도 될 소리를 굳이 꼭 우리 집 배를 누르고 하니까 저는 너무나 불편했답니다. 그리고 그 소리만 하고 금세 사라지면 말을 안 하는데 꼭 그런 말 하고서 문을 열고 나가보면 우리 집 안을 두리번 살펴보는 게 여간 귀찮고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어요. 그래서 정말 한 번은 마음 먹고 부탁이니까 벨 좀 그만 누르셨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막상 또 그 말하려고 하면 입에서 안 나오니 약간의 스트레스가 쌓여 있었답니다. 그러던 중 어느 늦은 아침이었어요. 시간을 보니 오전 11시였고 배도 고프고 그래서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마땅히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라면이나 끓여 먹으려고 하니까 그때 누군가 배를 누르더라고요. 그래서 전 이것도 그 주인 영감이 배를 누른 거라고 생각하며 온갖 진상을 쓰고서 나가봤는데 글쎄 할아버지가 아니라 중국집 배달원이더라고요.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짜장면이랑 탕수육 왔다면서 받으라고 하길래 저는 이거 시킨 적이 없다고 하니까 이미 계산 다 했고 여기 202호 맞지 않냐며 라고 하길래 202호는 맞는데 주소 잘못 찾아온 거 아니냐고 하니까 그제서야 배달원이 주소를 또박또박 불러주는데 주소도 우리 집 주소가 맞더라고요. 근데 전 짜장면과 탕수육을 시킨 적도 없고 그래서 그냥 다시 돌려보낼까 하다가 갑자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기도 하고 집엔 마땅히 먹을 것도 없고 그냥 일단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그 뒤 중국집 배달원은 음식을 내려놓고 갔으며 전 일단 먹은 뒤 나중에 돈 내라고 하면 까짓것 돈 내야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. 이게 얼마 만에 먹은 짜장면과 탕수육인지 정말 이혼하고 나서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건 완전히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신세가 되니까 내 팔자가 정말 고생 가득한 팔자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쩔 때는 제 자신이 밉더라고요.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먹었던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은 그 일이 있던 후 다음날 이었어요. 누군가 또 배를 누르기에 나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주인 할아버지가 절 보고 헬렐레 웃으시며 문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일이시냐고 하니까 그저께 저녁에 배를 몇 번 눌러도 인기척이 없길래 하는 수 없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제가 없는 틈을 타 원룸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왜 들어왔냐고 따지듯이 말하니까 화내지 말고 잘 들어보라며 화장실
수도공사가 잡혀 있는데 확인차. 잠깐 들어가 본 것이라고 하더라고요. 아무튼 어이가 없었어요. 여자 혼자 사는 방에 몰래 들어와서 나갔다는 것도 소름 돋고,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에 또 한 번 소름이 돋았죠. 그러면서 하는 말이, 화장실을 한 번 쭉 둘러보다가 나올 때쯤 냉장고 문이 좀 열려 있어서 전기세 많이 나갈 것 같아 닫아주려고 하다 보니 냉장고에 음식이 하나도 없길래 이른 아침 짜장면과 탕수육을 시켜준 거라고 하더라고요. 황당하고 어이는 없었지만 이미 짜장면과 탕수육은 공짜로 얻어먹은 뒤였고, 거기서 뭐라고 따지며 화내지도 못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함부로 집 안으로 들어온 것 때문에 앞서 언성을 높였던 모습과는 반대로 감사하게 잘 먹었다고 머리를 숙이니 흐뭇하게 웃으시는 게 왜 이렇게 능글맞아 보이시는지, 꼭 무슨 흑심이 있다고나 할까? 아무튼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그 일이 있고 며칠 후, 한 번은 아침에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하는데 집에 라면이 없어서 집 앞에 조그만 슈퍼마켓으로 가서 라면을 사오려고 나갔답니다. 라면을 고르고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글쎄 지갑이 없는 거예요. 급하게 나와서 모르고 지갑을 놔두고 왔다고 하니까 몇 번 그래도 여기서 물건 사간 저를 알아본 슈퍼마켓 주인 아줌마가 요 앞 홀름 사는 처자 맞죠? 라고 하길래 맞다고 하니까 그냥 외상으로 가져가라고 하더군요.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 아줌마가 저한테 아가씨 잘해봐 라고 하는데 뭘 잘해보란 소린지 몰라서 모르니 그 집 할아버지 나이는 들었어도 자식들 하나 없고 마누라도 없고 오직 돈만 있는 영감이라면서? 아가씨 보니까 힘들게 이 앞 식당에서 설거지 하던데 그래도 그 할아버지한테 잘 보이면 또 아냐고 하며 안 사람이 돼서 돈 펑펑 쓰고 살지 라고 하니까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며 라면 봉지를 들고 아줌마를 째려본 후 밖으로 나왔답니다. 돌아와서 냄비에 라면물을 올리고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하는데 이른 아침부터 라면을 끓여 먹는 내 신세가 왜 이렇게 처량해 보이던지 그때 문득 아까 슈퍼마켓 아줌마가 한 소리가 생각났어요. 어차피 결혼도 한번 실패했겠다. 나라고 뭐 이제 와서 돈 많은 남자 만나. 사모님 소리 못 들을 이유 없지 않냐며. 보아하니 그 주인 할아버지 매번 우리 집 찾아와서 벨 누르고 나한테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이참에 나도 한번 적극적으로 나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 다음날 아침 여지없이 벨을 누르더라고요. 주인 할아버지였어요. 저보고 뜬금없이 잘 잤냐고 하는 말에 다른 날 같으면 인상 쓰고 뭐 때문에 그러냐고 할 텐데 그날은 나도 그 할아버지를 보고 눈웃음을 치며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한 뒤 들어와서 커피 한 잔 드실래요? 라며 말을 하니 할아버지가 좋지 라고 하셔서 주인 할아버지와 나란히 앉아서 커피를 마셨어요.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제가 꾸미고 사는 원룸을 여러 번 훑어보시더니 어디 불편한 거 없냐고 물어보시길래 불편한 건 따로 없는데 혼자 사니까 심심하다고 말하니 나이도 젊은데 시집 안 가냐고 말하길래 가고 싶어도 남자가 있어야 가죠 라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그럼 남자 한 명 사귀면 되지 않냐며 능글맞은 표정으로 날 응시하는 게 정말 싫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기분이 좋다는 식으로 눈웃음을 치며 저는 딱 영감님 같은 분이 좋다고 저돌적으로 나가니까 영감님이 하는 말이 나도 그렇다며 제가 마음에 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. 그래서 한순간 주인 할아버지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빠르게 넘고 가라는 이게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뭐 이쯤이면 나한테 완전 넘어왔단 생각이 들었고 주인 할아버지 재산이 곧 내 재산이 될 것 같은 기대감에 빠져 있었답니다. 그 일이 있던 후 이틀 뒤 누군가 벨을 누르더라고요. 전 영감님일 것이라 생각하고 나가보니까 문 앞에 서 있는 건
영감님이 아닌 제 또래의 젊은 여자가 저를 째려보며 갑자기 정광석화와 같은 동작으로 제 머리끄댕이를 휘어잡고서 인연이냐며? 네가 우리 자기 유혹한 거냐고 그러길래 저는 무슨 소리냐며 이것 좀 놓고 말하라고 하니까 네가 우리 영감님 유혹한 거지 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꾸.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여기서 소문 다 퍼졌다고. 원래는 302호사는 나랑 사귀고 있었고 나랑 결혼까지 약속한 건데 202호 너가 이사 온 날부터 우리 영감님이 이상해졌다고 말하며 너 때문에 어저께는 헤어지잔 소리까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머리끄댕이를 잡혀있는 상태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까 그래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. 왜냐면 그 영감님 나한테 완전 넘어왔단 생각이 들었으니까요. 그러나 또 한편으론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영감 정말 바람둥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. 이러다 머리털 다 뽑힐 것 같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전 머리끄댕이 잡은 걸 뿌리치고서 저도 그 여자에게 나도 당한 거라고 말하니 웃기지 말라며 네가 꼬리쳐서 우리 영감님이 너한테 넘어온 거라고 소리치니까 원룸 건물은 순식간에 시끄러워졌고 급기야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몰리고 영감님까지 나오셔서 말리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영감님에게 말했죠. 영감님 여자예요? 저예요? 라고 하니까 영감님이 그 여자 눈치를 보며 고민을 하시더니 저라고 하더군요. 302호사는 그 여자는 영감님의 말을 듣자마자 거기서 주저앉아 막 울고 난리치고 영감님은 진정 좀 하라고 그러고 저는 또 영감님의 그 말로 인하여 이제는 완벽히 영감님의 여자가 된 것 같아서 자신만만해 있으니 그 여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며 하는 말이 너도 똑같이 당하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길래 속으로 웃기지 말라면 너처럼 그렇게 안 당한다고 생각했답니다. 그렇게 전 그 여자와는 다르게 영감님과 사귀듯 잘 지내고 있었어요. 그리고 곧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죠. 그런데 이사갔던 302호 여자 집에 정말 예쁘고 날씬한 30대 중반의 여자가 이사 왔는데 그 여자를 우리 영감님이 얼마나 쳐다보는지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겠더라고요. 아니나 다를까 영감님은 저를 찾는 날이 조금씩 줄어들었고 새로 이사온 302호 여자랑 눈이 맞은 건지 그 여자랑 힐덕거리는 걸 많이 목격했죠. 아니나 다를까 영감님은 이쯤에서 헤어지자고 말하는데 아주 된통당한 느낌이었답니다.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런 욕심 안 부릴 걸 그랬어요. 저도 똑같이 예전 302호 여자 꼴이 된 것 같아 한탄스러웠죠. 남자는 늙어도 남자고 바람둥이 기질을 못 버리나 봐요. 능글맞은 그 영감 저보다 더 어린 영계랑 만나면서 아주 좋아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제서야 환상이 깨지듯 내가 미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지금이라도 그 영감이랑 헤어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. 제가 돈에 눈이 멀어 콩깍지가 제대로 씌인 건데 누굴 탓하겠어요. 지금이라도 정신 똑바로 잡고